우선은 앨런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에너지 사업이 자동차 사업과 맞먹는 규모로 커져갈 것이다. 테슬라는 여러분들의 지붕에다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여러분들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집에 파워월이라는 아주 예쁘게 생긴 배터리 저장 장치를 판매하거든요. 우리 집의 지붕에서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내 전기차로 이걸 저장했고 움직이다가 시장에서 갑자기 전기의 수요가 급등하면은 팔고, 단순하게 전기차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거래하는 모든 생태계를 테슬라가 겨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 H에너지 함일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H에너지 대표 함일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좀 편견이나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에너지 전문가로서 그 오해와 편견을 좀 올바르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도 이거를 친환경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잘 보면 우리 넷제로 경제라는 거는 우리 건물에 쓰는 냉난방을 전기로 쓰자는 것이고, 지나다니는 자동차도 전기를 사용하자는 것인데, 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쓰자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의 석유는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가 된 것이고, 글로벌 시장과 자본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의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보의 전쟁이 돌입됐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석유 재벌은 될 수가 없지만은 재생에너지란 거는 우리 주위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랑 관계없는 친환경 이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선점해야 될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깨끗해서 좋은데 비싸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한번 잘 보죠. 지금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서 우리 전기요금 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보다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가 높아졌거든요. 그럼 지금 원유 가격이 비싸다고 우리가 안 쓸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죠. 생산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원유가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익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한전적자 30조, 40조 원들은 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중동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럼 재생에너지는 어떨까요? 아리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100%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하려면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대신 이런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싸게 쓰지만 그 수익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기업은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생산지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탄소국 경사가 발휘가 되면은 이런 이탈은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란 입지의 한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때 그 재생에너지라는 전략적 가치, 자산 가치는 중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바라보고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좀 멀었다. 이건 너무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는 않죠. 이 국제에너지기구 발표에 의하면 2027년도면은 벌써 태양광이 석탄을 지키고 최대 발전원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좀 더 의미는 다른 질문일 거예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기상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인데요. 주력 발전원이 되려면은 에너지를 저장하다가 필요할 때 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배터리죠. 그 배터리는 어디에 많습니까? 전기차에 많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배터리 기업들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중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린 수소라고 얘기가 될 텐데요. 이제 재생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소에 저장해서, 수소는 이동 가능하니까 이동 가능한 수소를 가지고 열이라든지 전기를 다시 쓰는 그린 수소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신 이 기술은 2035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에서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좀 처참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론적으로는 완전한 착각이에요. 100kcal라는 에너지가 투입됐을 때
화석연료 발전소는 40%를 정기화시키고 전송합니다. 대신 재생의 태양광의 경우는 현재는 22%, 2026년도에 32%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면을 봐야 돼요. 우리가 화석연료로 그 40%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거든요. 저기 중동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수입해서 정유사가 정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 운송 과정에서 운송이 제대로 될 것인가, 환율 변동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모든 나라는 전략적 비축률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비효율이죠. 그래서 태양광은 그냥 햇빛만 비치면 무료로 빛의 속도로 바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시간과 비용을 다 따졌을 때 효율성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표님, 신재생 에너지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좀 흐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메리트가 없고 흐름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전혀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니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좌우할 수는 없거든요. 에너지 시장이라는 거는 글로벌 정세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급등하면 에너지 생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고 재생의 수익은 올라가겠죠.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네요. 190원에 판매되던 것이 340원에 판매되니까 아주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정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유가는. 우리나라 정부 컨트롤 못하죠. 그리고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탄소 제로 경제, 넷 제로 경제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로 바꾸는 것인데 이 정책은 우리나라 정부도 다 따라가는 정책들이 글로벌 기조인 것들이죠.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아리백을 하는데 아리백을 하려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재생이 다 써도 모자란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재생의 수요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 재생의 자산 가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 정부 정책 기조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 잘 보면은 명확하게 보면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국제 정세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한 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연관성은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왜 이런 뉴스가 나오냐 하면은 그냥 정부가 하는 관급 사업들이 있어요. 조달 사업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조달 사업에 들어가실 분들은 잘 없으실 텐데 그 소규모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뭐 4천억 정도 예산이 얼마로 줄어들어 이 정도가 뉴스에서 굉장히 부각돼서 그런 것들이죠. 큰 틀의 재생의 자산 가치는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1000kW짜리 발전소가 2021년도에 13억 원에 거래되던 것이 2022년도에는 23억으로 거래되고 있고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정부 정책으로 따라서 석유 가격이 바뀌지 않듯이 재생의 정책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요즘 에너지 산업에서 투자에 관심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꼭 주목해봐야 될 뉴스나 소식들이 좀 있을까요? 사우디, 러시아 주도한 오펙 감사는 충분히 그 여파와 이제 배경을 검토하고 넘어가야겠죠. 요약해보면 이거죠. 당분간 유가는 고유가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작년처럼 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에너지자산 중에 금융자산의 가치는 내려가는 반면 에너지자산 가치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은 아리백과 탄소국경세죠. 모든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EU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일부 산업을 출발로 합니다. 그래서 EU에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해야 될 뿐 아니라 배출권 거래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같은 것이 절박하게 다가오는 한 해고 이것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이전과 달리 아리백을 선언한 것만이 아니라 실행비를 높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부담감이 와닿고 있어서 2024년을 거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 또한 역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이 방향 아니면 또 이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뭐 큰 틀에서 먼저 보면 산업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저장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전기차의 생태계가 굉장히 커가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생의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 거래하는 플랫폼 시장도 계속 대두돼가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테슬라도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넷제로 로드맵상 재생에너지 발전소
그 가능성을 해결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연결되는 전기차 배터리. 우리가 아리백 그린 텍사너미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걸쳐서 재생에너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고요. 자산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연장되는 후 2차 산업이 생겨나는데요. 지금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2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부동산 거래처럼. 또한 우리가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직접 판매하는 전력 소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한전이 모든 걸 판매됐다고 하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아리백 기업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전기 판매 사업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보면 그런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배터리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배터리는 뭐 거대 기업이 하겠지만 전기차에서 쓰고 남는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이게 재생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전기차 후방 생태계가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휘발유차의 후방 생태계는 여러 가지 카센터 이런 것이라면 전기차 후방 생태계는 배터리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도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예, 바로 전기차도 하면서 태양광도 하고 저장 장치도 하는데요. 예, 바로 연결, 앞에서 말씀드릴까 하다 못했는데, 우선은 앨런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에너지 사업이 자동차 사업과 맞먹는 규모를 커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 번만 보죠. 전혀 다른 영역인데 테슬라는 여러분들의 지붕에다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여러분들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요. 그래서 발전소가 없는 발전 사업이죠. 지붕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그 넓은 지붕을 활용하듯이 굉장히 기발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와장 같이 그 지붕의 타일을 태양광 모듈로 바꿔서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거대하게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하는 것이 우리가 몰랐던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두 번째 측면은 집에 파워월이라는 아주 예쁘게 생긴 배터리 저장 장치를 판매하거든요. 건물에는 메가팩이라는 저장장치 판매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태양광에서 잉여된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뺄 수 있는 배터리 시장까지 쭉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결합해서 잘 보면 이 태양광 전기, 배터리, 전기차 이를 테슬라는 가상으로 결합하고 이거 가상 발전소로 가는데요. 전기가 부족할 때는 저장하고 남을 때는 이제 이거 판매하는 식 어떻게 보면 인터넷 망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듣기에. 그렇죠. 이 말을 좀 더 정리하면 이거예요. 단순하게 전기차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거래하는 모든 생태계를 테슬라가 겨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지붕에서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여기서 저장했다 필요할 때 빼쓰고 내 전기차로 이걸 저장했고 움직이다가 시장에서 갑자기 전기의 수요가 급등하면은 팔고 이런 식의 사업이 모두 테슬라 네트워크 당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비전일 것이고요. 이런 것들 플랫폼 경제입니다. 저희 같은 가상발전소 기업들이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고 생산, 소비, 거래하는 플랫폼 경제를 만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이 시장에 바라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 에너지 기업이죠. 네. 테슬라도 그랬지만 한화솔루션도 최근에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한화솔루션의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화솔루션 Q셀 부문이겠죠, 엄밀하게. 그래서 아까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에너지 안보하고 기후변화를 타겟으로 해서 태양광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리파워 EU 역시 똑같이 유럽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당연히 호황의 급등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물량들이 대부분 미국과 유럽 퍼져져 나갈 정도로, 그래서 원자재가가 급등할 정도로 한화 Q셀 부분은 이제 호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원가라든지 환율 정책에 따라서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분야긴 하지만 또한 이제 중국과 유럽과 각 글로벌 기업끼리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제 그걸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반대편에 단품의 태양광의 판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에너지 저장치와 결합한 기업, 지붕 태양광 확산시키는 이런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도 또한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 시장에서 휴대폰 판매하고 애플이 앱 생태계 통해 결합해서 굉장히 막 어려운 시장을 겪었듯이 에너지 시장도 결국 에너지 솔루션 시장으로 바뀌어 나갈
나갈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도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재생에너지 섹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래 석유인 재생에너지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일 텐데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내가 사업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하는 것도 방식일 거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실한 시공이라든지 운영 관리의 문제로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것이 부정적인 이제 여론을 많이 확산시키고는 있고요. 저희들은 토지가 직접 있는 분들은 직접 사업을 개발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H에너지는 김태양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이 발전소를 무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안정적 수익이 내게끔 서비스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이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거기에 20년간 투자를 하면서 운영 관리하는 건 부담일 거고요. 저희는 H에너지 운영하는 모두의 쌀 모햇을 권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옥상 태양광의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배당하는 체계이고요. 전국에 있는 발전소들은 플랫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정적인 것이고요. 또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특정 발전소에 투자하고 운영 관리하면 부담을 갖는 것보다 내가 투자한 100만 원 투자하더라도 이것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모든 발전소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하나의 발전소가 유지 보수 때문에 멈춰서더라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이거 보장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방금 이제 H에너지와 또 모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투자처로서의 H에너지 모토도 궁금하고요. 또 모햇이라는 상품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 회사의 모토는 에너지 자산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저희 미션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들이 석유 자본 대체해서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그 수익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으로 돌아가는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 모토고요. 수익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특징을 저희가 구조 설계한 걸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이 생산된 전기는 20년간 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한전에 고정적인 가격으로 판매됨으로써 매출을 안정화시킵니다.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내려갈 변동은 없겠죠. 그것이 안정성을 주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옥상과 지붕 태양광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난개가 환경 파괴도 없을 뿐더러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시중에 있는 일반 땅에서 생산된 전기보다 30% 정도 높게 거래가 됩니다. 고정 가격으로. 땅에서 생산된 전기가 한전과 고정 가격 계약할 때 150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195원 정도에 거래되니까 조합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발전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강점인데요. 제가 앞에서 유가의 변동 없이 가격을 고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유가가 이렇게 급상승기에는 좀 안타깝죠. 기회가. 그래서 전체 물량 중에 지금처럼 유가 상승기에는 한 10에서 20% 신규 물량 자체를 에너지 시장에 연동하여 거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은 연초를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195원 킬로와트당 전기 고정가 판매한다고 봤을 때 현물 시장에서의 에너지 가격이 연동되면 340원까지가 거래되거든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체계죠. 물론 이제 모든 걸 유가 연동시킨다고 하면 불안감이 커지는 것들이라서 규모의 경제가 돼 있으니까 모든 발전소 중에서 80% 정도는 고정화시키고 20%를 유가 변동 연동시키는 체계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면들은 개인이 특정 발전소를 하나를 운영했을 때는 가져가기 힘든 전략들입니다. 예, 그것이 장점이고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관심이 쌓은 상품의 수익률로 보면 9.0에서 9.5% 수익을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의 에너지 시장 고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보너스 금리를 2.5% 더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에 연동해서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니까 연동해서 3.0%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최대 14.5%, 15%의 수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너지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눴었고요.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친환경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모든 화석연료가 큰 틀에서 재생이 바뀌는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우리가 석유 자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친환경 에너지 전문가 H에너지 함일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